듣다 보면 쌓이는 부동산 지식, 청약, 콕콕. 콕콕. 혜선님, 네, 저희 또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또 관심 가져야 될 청약 단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요번에 네. 좀 잘 선별을 해서 네. 또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좀 청약을 좀 편히 해도 괜찮은 네. 좀 시세 어느 정도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단지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음. 요즘 워낙 분양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쵸. 그런 단지 찾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뭐 어쨌든 소개는 해드리지만 네. 아직 분양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녀석이 되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약간 어느 정도 예상은 되거든요. 네. 그 예상된 분양가에서 네. 현 시세보다 낮을 경우 또 분양받으면은 또 시세 차익도 충분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나름 잘 선별해서 이번에 하나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단지 소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 청약 그래도 지금 한 기간이 엄청 됐잖아요. 그쵸. 청약 전문가 혜선님과 같이 알려주는 청약 콕콕 시간인데 그쵸. 댓글에 뭐 뒷광고다, 이거는 건설사 돈 받았다, 뭐 칭찬 일색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뭐 한마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봤습니다. 저도 이제 네. 분양 공부를 하고 또 분양권 투자를 하면서 또 블로그도 운영하잖아요. 네. 거의 한 12년, 13년 하면서 네. 건설사에서는 우리 블로그나 네. 특히 유튜버들한테 잘 네. 광고를 안 줘요. 네. 거의 연예인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인기단지들은 광고를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 분양을 해도 잘 되기 때문에 굳이 돈을 안 써. 특히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이 뒷광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뒷광고가 없습니다. 지금 광고를 받고 싶다는 얘기를 역사적으로. 아니 솔직히 광고 별로 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요? 이런 대기업에서는 저도 블로그를 거의 한 8년, 9년째 운영하는데 네. 건설사에서도 뭐 우리 광고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건설사들은. 왜? 인기단지들은 분양만 하면 잘 되기 때문에 네. 또 분양이 안 되더라도 거기 이제 상담원, 모델하우스 상담원을 통해서 그렇게 분양하는 구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가 뭐 블로그를 써줘서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렇게는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대박나는 단지 이런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단지들, 그게 사실은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저렴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듣는 분들이 도움되게끔 조금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네. 이제 특별해서 가져올 때 되게 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분양단지도 많지만 그래도 영상을 봐서 잘 본인의 청약 통장을 써서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단지 위주로 뽑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짜 양심까지 나왔어요. 양심이 같이 없이. 빨리 가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할 단지 어디입니까? 사업명은 호반서밋 고덕 신도시 3차입니다. 네.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 신도시 안에 A49블록에 위치해 있고 네. 건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3층, 그리고 9개 동 총 703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네. 내년 6월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후분양 단지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가 좀 특이한 게 우리가 한참 2021년, 22년에 사전 청약이라는 걸 했어요. 네. 뭐 특히 택지지구의 신도시에 이제 사전 청약을 했던 곳인데 네. 여기도 2021년에 네. 그때 부동산 경기 제일 좋았을 때 네. 그때 사전 청약을 해갖고 68대 1이라는 경쟁률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사전 청약 단지였습니다. 사전 청약 단지에서 이제 어떤 물량이 나오냐면 사전 청약 외에 일반 분양하는 단지와 그리고 네. 사전 청약 취소자들이 꽤 많아요. 왜 많냐면 특히 2022년에 이제 하락장을 맞으면서 네. 갑자기 사람들이 사전 청약했던 사람들이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몇 명이 포기했는지는 이게 모집 공고가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분명히 꽤 가운데 있을 거다. 어느 정도 네. 일반 분양으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위치가 어딘가요? 자, 위치가 네. 고덕신도시는 이 서정리역이라고 해서 1호선 서정리역 이 역세권의 인근에 있는 단지들이 있고요. 파라곤부터 시작해서 있죠. 네, 첫 분양했던 파라곤, 자연엔자이, 네. 풍경채, 네. 신한이스빌 등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삼성 반도체 평택
네. 이 삼성 반도체 공장 인근에 여기 보면 한박산 공원이라고 있어 네. 이 공원 인근에 이제 단지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네. 이번 호반 서밋 고덕 신도시 3차 같은 경우는 요 아래쪽에 어떻게 보면 직선거리 삼성전자 1.1km 정도 되고요. 이거랑 저 위에 또 박스 있는데 저건 아니고요. 예, 이 박스들은 이제 같은 호반을 분양했다. 고덕 신도시에서 네, 호반 분양했다는 걸 1차, 2차, 3차 개념이네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라고 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장점이 되게 많아요. 특히 요 초중고가 바로 옆에 있네요. 아래쪽 다음 좀 확대해 보면 단지 여기 네, 네. 단지에서 확대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단지에 붙어 있고 네. 그리고 바로 대각선 위에 상업지구가 있습니다. 있죠. 이 상업지구도 굉장히 또 선호도가 높잖아요. 나중에는 활성화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삼성 R&D 테크노밸리라는 곳이 이제 업무지구가 들어오고 네. 또 직선거리 1.1km에 삼성 반도체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삼성 반도체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 선호도가 또 높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고덕 신도시가 분양할 때 이제 파라곤, 자이, 풍력대 그 부분이 굉장히 인기였다가 최근에는 뭐 그 부분도 좋긴 한데 최근에는 이 한박산 근립공원 요 아래쪽으로 네. 이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파라곤, 자이 그쪽이 가격을 치고 나갔다가 네, 네. 현재는 이 아래쪽으로 치고 있고 그래서 고덕 서밋 3차 입지도 봐도 고덕 신도시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입지적으로. 네. 저도 이 지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신도시가 항상 가장 빨리 형성되는 곳이 있잖아요. 네. 아까 파라곤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일 텐데. 네, 파라곤 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요 단지가 입주할 때쯤 되면 연식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전부 다 제 새 것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같은 곳에 어우러질 수는 없는 거고 광교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첫 입주는 그 힐스테이트라든지 그 친구들도 있고 밑에 호수공원이 있지만 사실은 누가 호수공원이 그 중앙역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수공원 아래쪽에 있는 이 아이파크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진짜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도 신축이 되고 어우러짐이 있으면 얼마든지 처음 입주한 거랑 비슷하게 형성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런 맞습니다. 점에서 보면 공원도 가깝고 또 여기 상권이라든지 에듀타운이라든지 학교가 밀집돼 있어가지고 네네. 또 저 위쪽하고 느낌 다른 어떤 장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3주 전에 갔다 왔는데 네. 확실히 상권은 네. 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점으로 가까울수록 상권이 좀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는 약간 좀 먹자, 술집 그쵸? 이런 상권이지 애들 키우기 좋은 상권이 그치. 아니거든요. 저기는. 그리고 이 위쪽으로 파자풍실 위쪽으로 와서 서정리 쪽으로 가니까 네. 약간 상권이 좀 약했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좀 놀랬던 게 이 한박산 근린공원 인근으로 아파트가 쭉 포진되어 있거든요. 네. 이쪽으로 딱 갔을 때 또 수변공원도 있거든요, 근처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쪽이 공원과 도서관하고 딱 들어오면 느낌이 네. 달라지죠. 상권과 또 삼성전자 반도체 인근에 있는 뭐 음식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네. 좀 어울려져서 이쪽에 인구가 조금 많은 거를 직접 가서 물론 점심시간이나 아침 시간에는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가 막힐 정도로. 네. 그래서 향후 이 위쪽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이 아래쪽도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 같으면은 역하고 너무 머니까 뭐 안전 입지 않냐라고 하지만 여기는 지방이고 그쵸. 신도시고 여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단지 모양은 쭉 보면 이게 이제 모집 공고가 확실히 안 나왔지만 이제 사전 청약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모양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쭉 봐도 우리 100제곱미터가 이 주황색이잖아요. 네. 그리고 84 A, B, C를 해서 이제 단지 배치를 보면 항상 그래요. 단지 배치를 보면은 제일 좋은 곳에 어떤 평형을 놓냐? 큰 평형을 놓습니다.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 뷰를 봤을 때 요 트이겠네요. 앞쪽에 보면은 뭐 고등학교 5층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5층 넘어서 이쪽 서정리 천변 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원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뻥 뚫린 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얄동 로얄층은 앞동 오른쪽이네요. 요 2개 동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앞에 학교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뷰가 안 나온다고
안 좋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가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네. 이제 가격적인 면도 있고 완전 정남향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혹시 분양 나와도 요 100제곱미터 물론 가점제의 100%긴 하지만 그래도 뽑기 운에 따라서 여기를 100% 가점제였기 때문에 여기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 외에 남동향, 남서향, 뭐 A타입, B타입이 있는데 아무래도 A타입이 선호도가 또 높을 것 같고 네. 단지 모양도 괜찮고요. 단지 구성도 괜찮고 뭐 딱히 나무랄 데 없는 단지 배치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다 가졌네요, 저 친구가. 네네. 초중고가 붙어 있으니까 또. 평면도는 어떤가요? 평면도도 보면 이제 신도시 평면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괜찮네요. 판상형 모두 포베이로 나왔고요. 네. 판상형 A타입은 여기 알파룸도 있어서 방이 총 좋다. 4개로 돼 있고 왜 서울은 저렇게 안 뽑아요, 도대체? 서울은 저렇게 안 뽑냐는 질문을 가끔 듣는데 이것도 있습니다. 네. 자, 서울에 지금 분양을 하죠. 네. 근데 지금 분양하려면 거의 10년 전에 단지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베이가 많아요. 간혹 서울에서도 4베이가 나오긴 하지만 네. 서울은 평면이 신도시보다 약간 낮은 거는 있어요. 옛날 평면이야. 이건 어떻게 보면 2023년 최신 정형 평면이겠죠. 네. 그래서 A타입도 뭐 가장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84제곱미터 기준에서. 네. 84B를 봐도 뭐 똑같이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죠. 여기 조그만 창고도 하나 주는 것 같고 오른쪽에 알파룸이 있고 반상형 포베이, 뒤쪽에 커다란 드레스룸까지 갖춰져 있고 C타입은 선호도가 살짝 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마통풍 구조가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창문이 없습니다. 이 뒤쪽에. 저는 오히려 이게 좋죠.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TV 나오는구나. 당첨이 우선입니다. 100제곱미터입니다. 100제곱미터 뭐 나무랄 게 없네요. 거대한 주방, 그리고 방, 안방 안으로 뭐 드레스룸 공간도 굉장히 크게 구성되어 있어 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가를 봤을 때 100제곱미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이 적당하니까. 그래서 어느 평면이건 저는 여기는 좀 당첨이 우선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평면은 뭐 거의 A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 예상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예상 가격을 한번 볼게요. 예상 가격은 입주가 2024년 7월이고요. 네. 분양가는 84제곱미터 5억 초반. 네. 얘가 사전 분양했을 때 한 4억 6, 7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사전 청약 얘기고 이제 본 청약하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최근 이제 분양을 보면요. 가제지구에 있는 제일풍경채라는 곳이 거의 확장비 포함해서 5억에 분양을 했고요. 네. 브레인시티가 5억 3천만 원 좀 넘게 분양을 했어요. 와, 네. 그러면 얘는 솔직히 고덕인데. 고덕이니까 브레인시티 플러스 알파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무턱 대고 비싸게는 못하겠죠. 그렇지. 왜냐면 상한제 지역이고 또 미리 뭐를 했냐면 사전 청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5억 3천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브레인시티 정도는 받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분양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5억 3천 정도. 네. 그리고 100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6억대 얘도 초반. 야, 5억 3천이면 지금 평당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3 나누면 1600 나와요. 1600 정도? 근데 사실 요즘 경기도 웬만한 이 정도 급에서는 뭐 한 7, 8억. 특히 좀 최근에 저도 분양가 보고 놀랬던 게 시흥 거기 은계지구에 살짝 높은 은계지구 바로 옆에 이제 47층짜리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분양을 하는데 84제곱미터 기준에서 한 7억 3천 정도에 분양을 했거든요. 또 확장비랑 후불이자 하면 한 4, 5천만 원 확 올라가니까 그 정도 분양가인데 그게 또 성공을 했어요. 1순위. 완판은 살짝 미달이 났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청약이 잘 됐거든요. 그런 걸 따졌을 때 5억 초반. 사실 5억 초반이면 이제 지방도 이제 5억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싸다. 싼 이유가 또 우리가 싼 이유를 기준을 정할 때는 뭐를 또 보냐면 주변 시세를 본단 말이에요. 주변 신축 아파트요. 자, 주변 신축 아파트 이 한박산 공원 위로 나란히 쭉 있습니다. 거기서 딱 봤을 때 리슈빌 21년 11월 뭐 입주한 지 뭐 한 2년도 좀 안 됐죠. 대부분 이 위쪽에 있는 아파트는 입주한 지도 얼마 뭐 1년 차 아파트
1년 반 된 신축 아파트가 쭈루룩 입주하고 있는데 6억 5천, 6억 이게 지금 5천. 6억 5천이 실거래가 기반인 거예요. 네이버에서 매물 나오는 기준. 매물 기준에서 대략 그냥 한 6억 5천이라고 보면 되겠죠. 5억 5천만 하면은 청약 무조건 잘 되겠네요. 그쵸, 그쵸. 예를 들어 왜 그냥 위쪽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조금 멀거든요. 학교 좀 부족하잖아요. 그 대신 뭐 공원도 있고 또 여기 그건 대로도 장점이죠.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네. 어쨌든 같은 선상으로 봤을 때 얘가 분양을 해서 당첨이 된다면 그래도 한 1억 정도 시세차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 예상이고요. 그리고 평택도 사실 이제 삼성 반도체가 계속 확장해 나가고 또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인구 상승률도 되게 높아요. 평택이. 그렇기 때문에 또 교통 부분 또 예를 들어 지제역 뒤쪽으로 또 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또 개발 발표가 있어서 그게 또 고덕신도시랑 바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현재는 지제역에서 고덕신도시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뒤쪽으로 고덕신도시 이 서쪽으로 또 택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랑 합쳐지면은 지제역 접근성도 훨씬 좋아질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평택하면은 그래도 고덕신도시 청약을 해서 뭐 투자 내지 마련 모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약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경기도 평택은 비규제 지역이고요. 여기는 전국 청약이 가능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청약이 가능해요. 전국에 만 19세 청약 통장이 있으신 분들 가능하고요. 어떤 식으로 뽑냐면 3, 2, 5 구조로 평택에 사시는 분들 30%, 그리고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20%, 경기도 평택 빼고 전국에 사시는 분들한테 50%씩 배분을 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통장 수도권이니까 1년 이상 1순위, 지방은 어쨌든 1순위가 되려면 6개월 이상 있으면 1순위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가능한데 유주택자는 사실상 살짝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면 무주택자한테 약간 우선 기회가 있고 근데 유주택자도 항상 말하지만 예비당첨 쪽으로는 기회가 있다. 예비당첨 500% 뽑으니까. 또 가점제로 당첨된 분들은 가점제로 당첨되는 것에 대한 2년 제한이 있고요. 전매 제한은 여기 택지지구가 3년. 근데 여기 입주가 내년이란 말이에요. 내년이기 때문에 얘는 전매가 금지고 입주하고는 팔 수 있죠. 그렇게 또 해석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전매 제한 공공택지는 무조건 3년이 걸려요. 전매라는 단어 자체가 3년 동안 팔지 말아가 아니라 분양권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분양권 전매 제한. 아파트는 매매겠죠. 그러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 입주하기 때문에 입주 후에는 팔 수 있지만 또 세금 문제 때문에 팔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예비 당첨은 500%를 뽑고요. 계약금은 예상입니다. 예상.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아직 모집 공고가 안 났기 때문에 예상은 10%, 중도금 60, 잔금 30인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 솔직히 저도 예상이 안 되는 게 입주가 1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금 20% 받고 1년 후에 잔금 80% 받고 이런 구조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탄 이신도시에 파크하우스가 그렇게 됐어요. 한 20%는 내고 80% 잔금으로 돌리더라고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중도금 대출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허그를 하나 안 쓸 수가 있어. 세대당 2개 세대당 2개 제한을 피해갈 수 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크게 엄청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런 장점도 있고 그 대신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이사 날짜 조율이 좀 어렵다. 그 부분이 좀 있을 테고 또 이렇게 쭉 보니까 24년인 6월, 24년 4월, 24년 6월이었단 말이에요. 얘가 2년 되는 시기가 얘가 입주하는 날이랑 거의 겹쳐요. 그러면 전세가는 얘네들이랑 싸워야 되잖아. 그 부분이 좀 약점이야. 지금도 보니까 전세가는 높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세를 마칠 때 5억 초반이지만 또 한 3억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전세가를 그렇게 한번 제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2년 후에 뭐 대세 전세 폭등기 뭐 그렇게 하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 항상 우리가 차후 선택으로 투자할 때 1년 후에 전세가가 얼마 나올까? 그거를 그냥 예상은 해서 돈을 준비해놔야 돼요. 보수적으로 잡는 거죠. 그렇죠. 보수적으로 항상. 여기는 두 가지 평면이었거든요. 84제곱과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심플하네요. 84제곱미터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그리고 100제곱미터 초과 추첨제 100%입니다. 그리고 단점 하나 더.
사전 청약을 했기 때문에 네. 일반 분양 물량은 70개밖에 없어요. 되게 작겠네요. 70개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되는데 그 알파가 사전 청약에 당첨돼서 취소한 사람인데 네. 그 취소한 사람이 몇 명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이 좀 작을 수 있는 것도 좀 네. 단점 아닌 단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고덕 신도시 안에 있는 단지를 청약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곧 오겠네요. 많은 네. 분들 관심 가질 것 같고요. 또 네네. 다음번에 관심 가질 만한 단지들 또 가지고 와서 또 소개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네. 또 많은 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네, 또 궁금한 단지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픽해서 또 집중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